투표홀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여당은 방송 장악을 거부한다고 외쳤고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야의 격돌은 본회의장 안에서도 계속됐는데요. 저는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많이 부족했고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여당 이탈표가 넉 장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통과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표결에 붙인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표 분석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대가 104표가 나왔어요. 네. 108표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04표라면 4명이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찬성이 194표이기 때문에 원래 300명인데 1명이 이제 불출석했고 194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당 쪽에서 3표가 이탈을 한 걸로 결론이 지어지는데 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지난번에는 1표였잖아요. 2표가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4번째 지금 표결에 붙여진 셈인데 또 이렇게 부결이 되고 나니까 전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렇지만 이 표결이 거듭될수록 더 표가 늘어날 수 있겠다, 찬성표가. 그런 뭐 위안 아닌 위안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다시금 발의해서 또 표결에 붙여진다면은 가능성이 조금 더 한 발 다가서지 않을까,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아마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찬성표 던지고 싶은 의원들도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론이라는 족쇄가 있어서 아마 부결표 던졌거나 혹은 무효표가 됐거나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재해병 1주기도 이미 지났고 또 민주당이나 또 시민단체나 또 유가족들이나 해병 전우회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제발 조금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다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민주당으로서는. 네. 길이 멀어도 다시 시도하고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회의 표결 앞두고 이제 지도부에서 표 단속을 굉장히 오늘도 강력하게 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도 충고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제2 표결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저는 전당대회 과정 내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와 수수가 착각이라는 것을 민주당에게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얼마나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정당인지를 오늘 보여줍시다. 김재현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엔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 만찬 뒤에 오늘 의총에서는 그 얘기는 쏙 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특검법은 이것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이미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와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우리 확실하게 단결해서 막아내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만 동시에 자신이 밝혔던 제3자가 추천하는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고 또 민주적으로 당내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그러면 우리 당의
의원들의 그 회의체인 의원총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든가 또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잘 해서 원내대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직권으로 직접 자신이 우리 국민의힘의 법안으로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또 전혀 다른 국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상병 특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죠. 진행이 돼 왔는데 올해입니다. 5월 2일에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21일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고 재의결 끝에 최종 폐기가 됐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폐기가 됐는데 윤재관 의원님,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면 뭐 찬성하는 국민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텐데 어쨌든 좀 지칠 것 같아요. 상식을 잘 부합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게 가장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순리에 가까운 일이겠죠. 예. 상식이라 하면 어떤 젊은 군인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물에 들어가서 순직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는 것이 순리이겠죠. 그게 네. 상식이겠죠. 근데 그 상식이 이토록 지켜지는 게 어렵다라는 걸 보면서 어떤 국민이 그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참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도 이건 좀 심하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저 용산이 쫄았길래 저렇게까지 거부를 계속하나, 네.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의 헌정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을 12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43번 했거든요. 43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연간 한 3, 4회 정도 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15번을 했어요. 해년마다 7번 이상씩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정 역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이 행사되는 지금의 헌정 질서에 대해서, 헌정 상황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그걸 유쾌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추진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또 도입하겠지만 용산이 지금처럼 계속하게 되면 용산으로 지금 계속 향하고 있는 수사 외압의 몸통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 국민의 의혹만 더 커질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이 꼭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만 더욱더 점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상설 특검은 그 특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민주당에서 조금 상설 특검법에 변경을 하면서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논의되는 게 보통 대법원장 아니면 대한변협회장 정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별 의미가 없다고들 생각을 보통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표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299명이 참석해서 1명이 불참을 했는데 그 불참한 1명이 천하람 의원이고 아마도 표결에 참여를 했으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국힘 쪽에서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1대에 저 법안이 폐기될 때 이후에 새로 구성된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있었던 22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21대 국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은 됩니다. 근데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정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려면 예.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 안으로 법안 발의를 해야 돼요. 의총 열고 거기서
대법원장 추천이 됐던 뭐 변협회장 추천이 됐던 자기 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이건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될 거고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이제 지도부에 같이 오늘 회의도 하셨고요. 좀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재의결 된 현행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키는데 당력을 총동원했고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도 이 법은 막아야 한다고 앞서 저 연설하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법안이 폐기가 되었으니 그럼 당내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역시 우리 당의 당헌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들과 많이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적으로 당내에서 민주적으로 토론을 거치겠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이미 그에 대한 상당한 보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지금 현재 최고위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내용을 직접 거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희정 의원님, 지금 뭐 이제 특검은 지금 단계에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 방송사법도 굉장히 논쟁적이거든요. 양당에서 충돌하는 지점인데 필리버스터를 4박 5일 동안 하기로 했어요. 예, 지난 7월 초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 하다가 강제 종료시킨 바가 있죠. 가장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4가지 법안에 대해서 건건히 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되면은 강제 종료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7월 초에 경험해 봤듯이. 예. 그래서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저녁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2016년 테러방지법 때 그때 필리버스터가 역사적으로 9일 동안이 계속돼가지고 38명의 의원들이 그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2016년에 기록을 세웠었는데 또 그 이후에 보니까 2020년에 국정원법하고 남북관계발전법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그게 최장 기록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한두 사람 정도면은 이미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때 못했던 것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에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만무했을 텐데 왜 이걸 그때 못했을까. 그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될 텐데 그거를 못하고 또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면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거부권 행사가 될 거라는 것도 너무나 뻔한 순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의 어떤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네.